대형마트 내에서 영업을 하던 중에 동종업체가 입점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종업체 입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묵시적 약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2일 울산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기존 약국 옆에 대형 약국을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로마트의 갑질이다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13년 동안 입점 약국과 재계약을 한 이후에 신관에 창고형 약국을 추가로 계약해서 논란이다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업종 보호 조항이 없다라는 점을 악용한다라고 하면서 업주 측에서는 소규모 약국 생존권을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마트 측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 내용이 올라왔는데, 한번 내용과 법적인 쟁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층 약국이 있었는데 13년째 영업이었고 임대료를 최근에 42% 인상하는 것을 수용하고 5년간 2030년까지 동결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층으로 작은 공간이지만 10평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월 6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합의를 한 이후에 마트 측에서 돌연 1층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 신관 1층에 약 100평 정도의 창고형 대형 약국이 들어오기로 하고 월 임대료가 1200만 원 선에 이르러서 마트 측에서는 임대료 수익을 위해서 1층에 약국을 드리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 측에서는 서민 자영업자를 생존권 위협하는 갑질이다. 마트 측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마트의 위치가 앞에 대형 병원이 생기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이 생기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근처에도 약국이 당연히 생기고 그쪽에 약국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 대형 병원이 생김으로써 해당 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형 병원을 이용했다가 마트에 들르면서 약국을 어느 곳이든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관 1층에도 약국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여러 업종이 입점하는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은 동일 건물 내에 동종 업종의 입점을 제한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존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트 측에서는 해당 계약서에는 약국 업종 독점이나 동종 업종 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종 업종, 다른 업종이 같은 업종이어도 다른 업체가 입점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계약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동종업종 보호조항이 없으면 보호가 안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문 규정으로 존재를 하면 뭐 상가관리규약이라든지 계약서에 동종업종 영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부분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강력하게 동종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동종업종을 입점 못하게 영업금지 청구권을 인정을 해서 영업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입점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다양한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쫓겨나거나 아니면 두 개의 업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입점하는 것을 금지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방법이 없느냐?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약정, 즉 동일업종 입점 금지 약정을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묵시적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동종업종 입점 금지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수익 활동을 해할 수 있는 제3자의 입점을 제한할 묵시적 의무를 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단순히 공간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 환경도 일정 부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해서 임차인이 행하는 영업 등 수익 활동에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제3자 행위를 막아야 할 보호 의무를 도출해서 동종업종 금지 청구를 해볼 여지도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묵시적 약정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에 따라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이 맞는다라고 한다 하면 묵시적 약정을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임대 금액이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번 기준점을 살펴보면 먼저 임대차의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임대차 이용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존속 기간이나 그 사이의 경과 같은 경우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과 같은 경우는 임대차를 갱신한다거나 아니면 최초 입점할 경우에 그때 당시에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라든지 상가 목적물의 구조적 특성 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상가 목적물의 구조적 특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면적이 작은 경우 뭐 5층짜리 건물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동종업종의 입점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그냥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님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약정을 인정을 해가지고 경업금지, 즉 제3자의 입점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하던 사람은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묵시적 약정 위반 사실을 증명을 해서 기존 업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영업 손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신규 업체의 수익이 기존 업체의 손해와 직결됨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만 대법원 같은 경우는 신규 업체의 소득 금액 전체를 기존 업체의 영업 손실액으로 곧바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외부 요인 및 다른 영업 수익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해서 엄격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된 부분에 한해서 손해배상을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손해배상 금액이 매우 낮아지거나 인정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한다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임대차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신뢰 관계를 구축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임대료 42%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1층으로 옮기면서 플러스 60만 원을 더 내기로 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또 5년 동안 동결하기로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합의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 하면 영업권 보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임대료 같은 경우에 기존보다 높은 임대료를 감수하면서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독점적 영업 보장에 대해서 신뢰를 부여한 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묵시적 약정에 따라서도 입점 금지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대형 약국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규모 약국의 손실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매출 하락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인과관계가 증명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본다면 대형마트 내 장기 임차인과 신규 대형 업체가 충돌이 되었는데 계약서 내에서 동종업종에 대해서 입점 금지하는 업종 보호 명문 조항이 없는 것이 이러한 사안을 만들었다 할 것이고 대법원은 묵시적 약정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임대기간 정황, 구조 등 종합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 묵시적 약정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할 것이고 손해배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 해서 무조건적으로 임대인에게 끌려다니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임차인으로서는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동종업종을 입점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업종 보호 명문 조항을 반드시 넣어 두시는 것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형마트라든지 대형 유통시설에 입점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종업종이 입점했을 경우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약서에서 업종 보호 조항을 넣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